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유명 외제차 공식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이 고객들의 계약금을 받아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차량은커녕 고스란히 돈을 날릴 처지에 놓였지만 직원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판매점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박모 씨는 최근 수입 차량을 새로 구입하기로 결심하고 영업사원 연모 씨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차량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요구한 영업사원에게 박 씨는 의심 없이 1,6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차량 출고가 지연된다는 핑계를 대며 2달 넘게 미루다가 최근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믿고 매장 직원과 계약을 했는데 이 딜러가 돈을 횡령을 한 겁니다. 직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 영업사원은 또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4명, 피해액은 벌써 1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내용을 토대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며 현재 영업사원 연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판매점은 이 영업사원을 해고하고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지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명 브랜드만을 믿고 차량을 계약했던 소비자들은 판매점의 허술한 직원 관리에 차량은 구경도 못하고 돈만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의 대형마트 5교회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부 납치 강도 용의자인 51살 김 모 씨가 어젯밤 11시 15분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어제 공개 수사로 전환해 자신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전국에 배포되면서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공범 1명과 함께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장을 보고 나오던 주부를 납치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로 경찰은 공범 1명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하락세가 이어졌던 철강제 가격이 올 들어 오르면서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월 국내 열연 강판 가격을 1톤에 2, 3만 원 올린 데 이어 이달 초 다시 3만 원을 인상했고 냉연 강판 일부와 후판 가격도 올렸습니다.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도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지난 2011년 이후 하락세였던 철강제 가격이 중국의 내수 제품 가격 인상과 원화 약세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책 안 읽는 편인데요. 포항시가 한 해 한 권의 책을 선정하는 원북 정책이 독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11번째로 올해의 책을 꼭 챙겨 읽는 시민도 생겨나고 돌아가며 짧은 서평을 남겨 책 읽는 사람끼리 느낌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포은중앙도서관이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로 꽉 찼습니다. 시장이 감명 깊게 읽은 책에 대해 소감을 말하고 독서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포항시는 인문학자 김경집이 엄마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을 엮은 엄마 인문학을 올해의 책으로 선포하고 시민 200여 명에게 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책을 받은 시민들은 책을 읽고 짧은 서평을 남긴 뒤 다른 사람에게 책을 전달하고 마지막 5번째 독자가 도서관에 책을 반환하게 됩니다. 한 권을 5명이 돌아가며 읽게 되는데 지금까지 선정된 올해의 책 11권을 모두 읽은 독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좋은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읽은 후에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게 대부분이고 또 이게 또 특징이 다양한 분야였다는 거. 포항시는 올해의 책 토론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로 독서 분위기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을에는 독후감 공모 또 그 작가와의 만남 문학 탐방을 통해서 독서 문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고 OECD 국가 가운데 습관적 독서 비율도 꼴찌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도서관의 산뜻한 분위기와 함께 한 해 한 권씩 정하는 원북 정책이 독서 문화 확산의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한전 KPS와 원전 종합서비스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전 KPS는 내년 10월까지 365억 원을 투자해 경주시 외동읍 문산 2 일반산업단지에 3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원전 종합서비스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원전 종합서비스센터는 전력 설비 기자재 생산과 원자력 정비 업무를 담당하며 경주 지역에서 13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울진군의 3개 마을이 환경부로부터 자연 생태 우수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마을은 근남면 굴구지와 막금 두전 그리고 금강송면 수평 마을로 3년간 해마다 3천만 원씩 지원받아 생태 연못 조성과 탐방로 조성 등 자율적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자연 생태 우수 마을은 전국에 70개, 도내에는 울진군 서면 왕피리 등 9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3년마다 재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523억 원을 들여 산사태를 막기 위한 사방사업을 여름 장마 전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내연산 계곡 등 도내 128곳에 유속을 줄이기 위한 횡단 물막이 시설인 사방댐을 설치하고 계곡 83km에 대해서도 침식 방지용 계류 시설을 장마 전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 사방댐 한 곳당 2,500여 세제곱미터, 계곡 정비 1km당 1,700여 세제곱미터의 토사 유출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민화의 근원지가 경주라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경주에서 민화 전시와 포럼 등이 잇따라 열려 민화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가영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소나무 아래 눈알이 빠질 듯 용을 쳐다보는 호랑이. 25년 넘게 민화를 그리며 제자를 양성해온 경주 민화의 산실 박문선 교수의 작품입니다. 한국화의 대가 박대성 화백은 수묵으로 느낌을 낸 민화를 선보입니다. 현대의 민화는 좀 더 다양해지지만 익살과 해악은 그대로입니다. 민화를 보니까 정감 있고 친숙하고 기존에 봐왔던 그런 이미지 같고 풍자와 해악도 있고. 경주 지역 80여 명의 민화인으로 구성된 경주 민화협회 창립 전후로 전통 민화에서 현대 민화까지 60여 점을 선보입니다. 서랍을 집집마다 붙여져서 신라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처용 문배가 민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주 민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주 민화협회는 민화 콘서트와 민화 체험을 통해 민화의 깊이와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이틀간은 민화와 인문학을 주제로 한 경주 민화 포럼이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문화 나눔 사진 이야기 6인 5색전이 포항 공대 갤러리 모네에서 열리고 있고 기획전 공간 그곳이 경주 예술의 전당 전시홀에서 6번째 꽃 피는 봄날에는 전시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 포항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아다지오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일제강점기 경북 동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영덕군 영해면에서 오늘 영해 독립만세의거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영덕군은 영해면 3일 의거탑에서 공연 행사를 시작으로 저녁 8시부터는 추념식과 3.18 만세 퍼레이드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8일 영해장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으로 8명이 순국하고 196명이 체포돼 185명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항일운동이 동해안 일대로 확산되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경상북도와 도의회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일본 고등학교 사회교과서가 일본 문부 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도와 의회는 일본이 왜곡된 역사관을 미래 세대에 주입해 향후 영토 분쟁의 불씨를 만드는 비교육적인 행위는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문부 과학성은 오늘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중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의 내용을 기술한 27종 등 모든 교과서에 대해 검정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에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편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소를 1층이나 승강기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고 기존 기표대의 출입 규격을 120cm로 확대해 휠체어의 출입이 쉽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투표소에 점자 투표 보조 용구를 시각장애인 수만큼 비치하고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투표장까지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에 최선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끼긴 하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촉촉한 봄비가 내리면서 대지를 적셔주고 있습니다. 비는 대부분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최근 주말마다 날씨가 짓궂었죠. 이번 주말에는요, 가끔 구름만 많을 뿐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나들이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7도에서 1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1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지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10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겉옷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는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내일까지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울진과 영덕 7도, 포항 10도, 경주 8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울진 12도, 포항과 경주 14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9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0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서도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한동안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 퇴사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복주에 대해 양성평등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소주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복주 측이 책임자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여직원에게 계속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강제 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은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에 금복주 사건의 신속한 조사와 함께 1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고용 실태와 성차별 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38살 A씨와 태국 출신 여종업원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올리는 수법으로 손님 1명당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또 충효동의 한 PC방에 위장 취업한 뒤 사흘 만인 지난달 5일 새벽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1,4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훔친 32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공항 삼거리 옆 하천에 짙은 녹색을 띠는 물이 흘러 환경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일단 오폐수가 아닌 공항 공사 과정에서 절토 작업 후 표면에 풀이 자라게 하기 위해 뿌린 씨약이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료를 채취해 정확한 성분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수출액은 5억 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 줄었고 경북 지역 수출액은 28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5%나 줄었습니다. 대구 지역은 철강과 금속 제품 수출이 줄었고 경북은 전기전자 제품과 철강 제품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요 수출 대상국 비중은 중국 28%, 미국 21%, 동남아 20% 등의 순이었는데 미국 수출은 전년보다 40%나 늘었지만 동남아와 중국 수출이 20%가량 줄었습니다.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포항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협약을 맺고 여성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여성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과 전문교육 공동실시, 창업 지원, 3D 프린팅 분야의 여성인재 양성 등 새로운 분야의 고용 창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융합회 대구 경북연합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경주 현대호텔에서 융합창조 리더십 연수회를 갖습니다. 이번 연수회에선 위닝경영연구소 전옥표 대표가 전략과 창의, 통찰력, 리더십에 대해 한잼마 교수가 창조예술 기업을 살린다란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융합교류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열립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1,300여 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융합 대구 경북 연합회는 기업 간 경영과 기술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생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산악사고 발생에 대비한 인명구조 특별훈련을 했습니다. 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은 어제 영덕 옥계 계곡에서 산악사고를 가정한 실전훈련을 하고 등산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월에서 6월 사이 봄철에 전체 산악사고의 32%가 집중되는 가운데 사례별로는 조난과 실족,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한국문화체험에 나선 세계적 명문대인 미국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이 오늘 경북도청을 방문해 청사를 관람했습니다. 아시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매학교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제 안동을 찾은 하버드대생들은 이틀째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경주시는 양남면과 강동면 일대 재선충 피해가 발생한 소나무 14만 그루 가운데 90%가 넘는 13만 그루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청 전문 방제 조직인 숲가꾸기 페트롤이 해안가나 절벽 등 위험 지역에 투입돼 재선충 피해목 제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감염목의 불법 이동을 집중 단속하고 방제 작업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소득 40% 이하 중위계층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 15만 원의 육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덜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 대상은 4인 기준 월 평균 소득 175만 원 이하인 가구 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만 최대 지원 한도인 12개월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와의 K리그 개막전에서 승점 사냥에 실패한 포항이 이틀 뒤 열리는 인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첫 승 사냥에 나섭니다. 포항은 오는 20일 오후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리그 2라운드 경기를 치르는데 최진철 감독은 인천전 승리를 통해 침체된 팀 분위기를 다시 추스르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포항은 인천과의 역대 전적에서 12승 10패 13무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 진학부장들의 역량이 대학 입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소속 대표 강사 등 전문가들을 수시로 불러 고교 진학상담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입 수시 전형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등학교 1, 2학년 부장교사에 대한 연수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8일 금요일 포항 MBC 뉴스 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